예, 김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가 다 끝났는데요. 제가 오늘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을 몇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 의원들 몇 사람이 네덜란드에 있는 금융감독기관하고 ABN 은행을 찾아갔었습니다. 경영진들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 속담에 비 오는데 우산 뺏는다는 소리가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라고 내가 물었습니다. 아주 생소한 속담에 그들도 당황했죠. 그 설명을 했습니다. 그 통역을 하시는 분을 통해 가지고. 근데 그분들 하는 이야기가 한국 은행들이 그런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자기들은 기업이 어려워진다든지 대출을 해간 고객이 어려워지면 그 책임 있는 은행의 관계자가 가서 당신이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응? 우리가 무엇을 도와주면 되겠느냐 등등 긴 시간 동안에 서로 대화를 해서 그 회사를 더 싼 이자로 도와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 ABN이 세계 랭킹 15위 은행이죠. 근데 우리 은행들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우리 두 행장님 와 계십니다만은 조금만 재무 상태가 나빠지면 금리를 확 올리죠. 그것도 안 되면 담보 더 내라 그러죠. 그것도 안 되면 갚아라 그러죠. 이게 우리 은행의 실정입니다. 정말 우리가 글로벌화하고 좀 더 성장하는 은행이 되려고 그러면 세밀함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이런 고객을 관리를 하는데 고객 위주의 은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책임을 같이 지겠다는 생각으로 그 기업을 끝까지 돌봐주는 은행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 기업들이 좋아할까요? 조금만 이상하면 조선업 조금 어렵다 그러면 조선업체 전부 다 돈 갚으라고 다 독촉하죠. 담보 더 내라고 독촉하죠. 이게 우리 은행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 감독원장님하고 금융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저 말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한 말씀 주시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그 은행의 본업이 정확하게 기업의 상태를 분석해서 그들에 대한 대출을 해주고 기업을 항상 정상적으로 움직여주도록 자금을 공유해주고 하는 것이 업무인데 그것이 너무 빨리 나오게 되면은 그것이 지금 우산을 뺏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충분한 대화에서 이렇게 지원해주게 되면 굉장히 같이 고객 위주의 그런 모양이 되는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그 은행인이라는 것도 기업이기 때문에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하면서 고객 중심의 경영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그런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은행에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 만나서 물어봤어요.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 싶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은행의 감독기관들이 나와가지고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잘못되면 전부 밑에 직원들 책임지고 책임질 일이 있는 위에 사람들은 보호해줘야 될 위에 사람들은 그냥 모른 체 하고 있으면 이 문제가 저는 해결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부분들이 기업인 100명 잡고 물으면 100명 다 저 말이 틀렸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좀 제도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솔직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감독원장님은 은행 펜을 좀 들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언제 이번 국감 마치고 나면요. 중소기업들 대기업 빼놓고요. 중소기업들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이런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메르스 사태가 터졌을 때 그 소비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다 거의 문 닫을 뻔했지 않습니까? 그때 은행들이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 보시라고요. 예? 그 기업들이 조금만 그 시기만 지나면 성장할 수 있고 정상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철퇴를 가했습니다. 이런 부분 저는 좀 이제 없어질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잠깐만 말씀 주십시오. 제가 잠깐 몇 달 안 되는 은행장 생활 해보면서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이 그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행 내부에서 토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책임을 어떻게 지느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서 그 다음에 잘 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아랫사람이 한 것을 은행의 위에 사람이 대신 져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욕먹는 게 낫지 징계받는 것은 못 견디거든요. 그 제일 고민스럽고 아마 다른 은행의 임원 행장들도 비슷한 입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식이 좀 바뀌어나갈 필요가 꼭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산업은행은 감사원에 나와서 감사를 나와가지고 그 정책적인 부분까지 책임을 묻는 이런 부분들은 산업은행에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그 24일날 발표한 가계대출 종합 대책에 대해서 제가 시중의 여론도를 좀 체크를 했습니다. 제가 시중에 거론되고 있는 부작용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신DTI하고 DSR 이 제도가 있는데 너무 강제적으로 총량을 정한 것 같아. 그래서 현재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감독원이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결국 이 은행에서 3% 내외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함으로써 풍선 효과가 생겨서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카드사, 고금리 대출로 국민을 내몰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번 발표가 그렇다는 겁니다. 특히 내년 1월에 적용인 신DTI는 이 고소득자에게 유리하고 소득이 낮은 서민대출을 받아서 집 사는 것은 이제 불가능해진 거 아니냐. 돈이 있는 부자들만 집을 살 수 있게 됐다는 주택시장의 빈익부 부익빈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우려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 가계대출을 일으킨 상당수가 은퇴한 후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5, 60대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대책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젊은 세대에 비해서 이 5, 60대 대출 한도가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임대소득이 줄어서 노후에 노후 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전문가의 진단도 있고요. 지방 등을 중심으로 세 번째 부동산 경기가 위축될 것인데 이 내수 성장이나 고용 등 건설 경기 위축에 큰 장애를 줘서 내수 불안을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부산의 건설업자들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고 그 노동시장에 그날 시장에서 그 일을 하러 가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그 몇 군데를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은 일이 있는데 앞으로 일이 없어서 이제 큰일입니다. 근데 이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 돈을 벌지 못하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는 걱정들을 대단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려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시중은행 이 대출 구조로 이 은행들이 잉여금이 굉장히 많이 남을 거 아닙니까? 은행이 지금 벌써부터 영업 고민들을 굉장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겠는데요. 뭐 실적이 악화될 것이 이제 불보듯이 뻔한데요. 이자 올리고 수수료 올리고 그리고 직원들 내몰고 이게 이제 보이는 수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중의 걱정들을 우려들을 정책에 잘 반영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시간 관계상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저녁 8시까지 정회를 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